자, 이제 뭐 공통사항이기도 하고요. 좀 주의하실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요건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십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매수입니다. 매수. 매수는 시장가 매수가 있고 통상 이제 지정가 매수가 있는데요. 매수는 시장가 매수를 권장합니다. 특히 뭐냐면은 상한가 테마 종목은 무조건 중대우량주는 뭐 지정가 매수를 하셔도 되세요. 근데 상한가 테마 종목은 꼭 시장가 매수를 하십시오. 이런 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뭐냐면 내가 살려고 했는데 뭐 내 것만 체결이 안 되고 시세가 나갔다. 또 그다음에 저기서 팔려고 했는데 내 것만 체결 안 되고 시세가 뭐 무너졌다. 뭐 이런 식인 겁니다. 뭐 궤적상으로 간단히 그려드리면은 뭐 이런 의미 있는 지점에서 저희가 이제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세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요 초입이에요. 이 초입에 내가 통상 지정가 매수를 이렇게 딱 했는데 내 것만 체결이 안 되고 시세가 이렇게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결론이 뭘 것 같으세요? 이거는 추격 매수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가 이 상태에서 무조건 이런 게 아니고 시장가 매수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면 지정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 욕심이 있는 겁니다. 싸게 사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리적으로도 좋지 않고요. 결국에는 이 추격 매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또는 이제 이때 매수하신 분 같은 경우가 뭐냐면 이제 시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팔려고 하는 겁니다. 팔려고 하는데 여기서 지정가로 딱 매도 주문을 딱 이렇게 걸어 놓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시세가 움직이는 거 보면서 적정한 이렇게 현재가 주문 같은 것들을 이렇게 넣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내가 만약에 이때 매도가 내게 체결이 안 되고 시세가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어떤 결로 귀결이 되면요. 필요 이상으로 하락하는 종목에 매도가 쳐지거나요. 필요 이상으로 하락하는 종목에 매도가 쳐지거나 또는 뭐냐면 이게 뭐 물타기라고 하죠. 이게 추격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로 이어지게 됩니다. 뭐 매매를 안 해보셨으면은 뭐 손실 나고 싶으시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준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매수를 하셨으면은 여기 밑에는요. 매수는 없습니다. 매수는. 내가 산 가격 밑에서 매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산 위의 가격에서 매집을 확연하고 매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때 사시는 분들의 심리는 내가 사서 단가를 낮춰놓고 물량도 낮춰놨으니까 물량은 늘려놓고 단가는 낮춰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얘가 수익 본지점으로 돌아가면 수익이 커지겠다. 이거는 당하는 사람들의 심리고요. 절대 그런 식의 매수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매매는 결국에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어도 절대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나는 이 가격에 샀는데 이거 너무 비싸지 않냐라고서는 매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매매는 뭐냐면 이거는 상승 추세가 형성되어 있는 중인 종목을 매수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점을 잘 선택해서 매수하시면 싼 가격에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매매는 이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가 매수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매수하실 때 중대우량주는 어차피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지정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상한가 테마 종목은 이렇게 지정가 매수를 통해서 내게 체결이 안 됐었을 때 이런 악순환이 된다라는 거, 요거를 조금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차트에서 그거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십시오. 이제 시장가 매수를 하신다라는 거는요, 여기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딱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가격을 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수량만 정해놓고 그 다음에 매수 클릭을 하시면은 이거는 꼭 체결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때 사야 되겠다라는 시그널에만 집중하시지 조금 더 싸게 사야 되겠다 이런 것에 집중하시면서 심리가 흔들리진 않겠죠. 뭐 미리 좀 보여드릴게요. 매도도 시장가 매도거든요. 근데 시장가 매도도 똑같이 이렇게 클릭하셔서 원래 이제 물량만큼만. 키움에서는 내 투자 자금의 뭐 몇 %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다시 칠판을 좀 보실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매도입니다. 예, 매도는 앞서 제가 슬쩍 말씀드렸는데 얘는 필수적으로 그 시장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중대형주는 지정가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지정가 매도를 하셔도 되시는데요. 그래도 시장가 매도를 권장을 합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매도입니다. 매도인데 얘도 시장가 매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매도도 시장가 매도를 하시고요. 이거는 상한가 테마는 테마 종목은 필수입니다. 그쵸?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신 다음에 여기서 팔려고 내가 지정가로 얼마에 팔겠다 미리 뭐 주문을 걸어놨든지 뭐 하여튼 이렇게 해놓고서는 내 것만 안 팔리고 이렇게 빠졌네 아깝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이 매매 발전이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결국에 뭐냐면 그냥 욕심만 있는 투자자입니다. 탐욕만 있는 투자자거든요. 조금 더 싸게 사고 조금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매도자입니다. 이게 안 되고요. 정상적인 매도는 뭐냐면은요. 투자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그거를 실제 대입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고 보시면 되세요. 시장이 주는 수익이 이만큼입니다. 공간이 이만큼이에요. 예,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요. 실제 매수는 확인을 거쳐서 이렇게 매수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시세가 나갈 때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저거를 지금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하는 욕심이 끼이는 구간입니다. 시세가 나갈 때도 이렇게 나가는 구간에도 여기도 욕심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세가 나갈 때도 파는 게 아닙니다. 원래 파는 게 아니고요. 시세가 나갔다가 떨어질 때 그렇죠. 떨어질 때 어느 권역에서 주가가 멈추고 그 다음에 반등해서 막힐 때 그때 파는 게 원래 정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급 투자자, 경험 많은 투자자는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요. 통상의 투자자는요. 이렇게 끊기는 이 어깨 지점 있지 않습니까? 이 어깨 지점에서 어느 일정 권역을 정해 놓으시든지 아니면은 반등해서 올라가는 그런 지점에서 여기서 매도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얘가 어깨가 되는 거고요. 얘가 어깨가 되는 거고 얘가 무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해보시면 매도가 결국엔 어렵지만 이런 계적으로 원래 중급 투자자는 매도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서 무릎에서 사시고요. 그 다음에 올라갔다 떨어질 때 이제 어깨에서 파시는 겁니다. 중대형주가 왜 안정적이냐면은 얘가 무슨 뭐 변동폭이 작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떨어지는 주가는 그냥 떨어지는 거죠. 무슨 뭐 중대형주라고 해서 뭐 천천히 떨어지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거는 돌 굴러가듯이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중대형주는 이렇게 조정을 받는 구간, 시세가 나가는 구간, 떨어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저희가 수급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분석을. 상한가 테마도 수급 분석을 하지만요. 어쨌든 얘는 힌트가 맞기 때문에 특히나 초보자도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은 뭐냐면 이 중급 투자자 권역에서 매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힌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외국인, 기관, 개인의 수급입니다. 매수, 매도에 대한 수급이요. 네. 이게 수급 분석이거든요. 상한가는 세력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상한가 테마 종목은 누군지 모르지만 중대형주는 그게 외국인이고 그 다음에 기관 중에 또 누군지 그 다음에 개인은 세력이 절대 될 수 없거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수급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을 버티기가 참 수월합니다. 네. 그래서 매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아까
저희가 그 HTS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장가 매도를 하셔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정가 매도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무조건 권장하는 거는 이렇게 시장가 매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매도 방법 뭐냐면 스탑로스입니다. 스탑로스. 이렇게 할까요? 스탑로스인데요. 이거는 요 말씀만 드릴게요. 스탑로스는 필히 손절하거나 전량 매도할 때는 스탑로스를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피곤하게 매매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공감을 하실 겁니다. 내가 여기서 손절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계셨어요. 예. 손절해야지 마음을 먹고 계셨는데 실제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애진가난 투자자가 아니면은 이 라인에서 시장가 매도라고 할까요? 시장가 매도하지 않습니다. 손절 라인을 이렇게 후퇴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그쵸? 그쵸? 그래서 얘가 여지없이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쵸?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보세요. 얘가, 후퇴시킨 손절 라인을 갖고서는 이렇게 반등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반등을 하면은요, 중급 투자자는 매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는요, 여기서 물타기를 합니다. 물타기를.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손절을 후퇴시키기 잘했다라고 생각하고서는 계시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손절을 후퇴시키기 잘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는 추격 매수를 또 물타기로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해서 손실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손절 라인이든지 아니면 전량 매도를 하는 라인에는 꼭 스탑로스를 걸어 놓으셔서 피곤하게 심리 통제를 하지 마시고 기계적으로 꼭 프로그램 매매하듯이 기계적으로 스탑로스를 이렇게 나가 버리십시오. 그러면은 결국에 손절폭도 적어지고요. 그 다음에 승률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수익금도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대상으로 사전 학습이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뭐가 있냐면 중급 투자자분들한테 시나리오가 맞지 않았었을 때요. 시나리오에 맞지 않았었을 때 그때도 매매하실 수 있는 것들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참고로만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짧게 설명드리면은 제가 시나리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죠. 손절, 그 다음에 예상 시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시나리오가 시가가 실제 이렇게 시작하면은 이거 시나리오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초급 투자자분들은 매매하시지 마시라는 거고요. 중급 투자자분들은 뭐냐면 시세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게 본지점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요. 여기에 매집 완료가 확인이 되면은요. 확인이 되면은 다시 본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교육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래서 통상 이런 것들이 저희가 5장 매매에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궤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안전투자맵 사전 강의를 뭐 짧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용하시는데 요거를 이제 활용하시면서 하시면은 제가 그 매일매일 나가는 안전투자맵하고 그 다음에 투자 시나리오를 실제 적용하실 때 좀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